21세기 대군부인 6화가 방영됐습니다. 이번 화는 한마디로 이한대군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결혼 무르자던 남자가 무릎까지 꿇으며 공개 프로포즈를 하는 반전. 그리고 데뷔마마 앞에서 마침내 입을 연 충격적인 한마디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6화의 중요한 장면들을 짚어보면서 7화는 어떻게 흘러갈지 본격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6화의 시작은 누가 봐도 명장면이었습니다. 내지년 2부에서 이한대군이 성의조와 왈츠를 추다가 음악이 끝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후배님에 비하면 내 걸음이 많이 느릴 겁니다. 그래도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어린 전하의 허락까지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받았으니 이제 누구도 이 결혼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묵직해진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한대군이 청혼할 때 꺼낸 반지. 그게 바로 어머니인 의현왕후의 유품이었거든요. 5화에서 우리는 이한대군이 어머니의 교통사고를 바로 뒤에서 목격하고 20년 가까이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 그가 어머니의 반지를 희주에게 끼워줬다는 건 단순한 프로포즈가 아닐 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어머니에게 못다한 약속을 희주에게 옮겨 담는 의식 같은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5화에서 폭주 차량 앞에 몸을 던졌던 그 장면과 정확히 같은 결의 행동인 거죠. 그리고 같은 자리, 왈츠 도중에 진짜 폭탄급 대사가 터집니다. 다음 곡에서는 이한대군이 데뷔마마와 왈츠를 추게 되는데요. 데뷔마마가 먼저 견제구를 던집니다.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자 이한대군이 이렇게 받아치죠.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형님의 유언을 고치셨습니까? 이 한마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사였습니다. 이한대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형 선종의 죽음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유언이 변조됐다는 것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르는 척, 휘는 척 살아왔던 겁니다. 이 대사에 흔들린 건 데뷔마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원군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날의 불이 모든 걸 태웠으니까요. 동시에 성희주가 대군의 약점이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한대군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희주를 새로운 압박카드로 쓰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한대군은 도대체 언제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사저에 심어진 스파이까지 인지하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온 이유는 또 뭘까요?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화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저녁 식사 장면이었습니다. 데뷔마마가 이한대군과 희주를 부른 자리에서 희주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데요. 대군의 군호가 왜 이한인 줄 아십니까? 다스릴 이에 평안하란, 왕실의 안정을 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이한대군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눈에 띄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강요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데뷔마마가 그 억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군호 자체가 압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이었죠. 차남으로 태어난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어떤 것이었는지 단박에 보여주는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희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한대군의 손을 꽉 잡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국문이 닫힐 시간이라서요. 그리고 둘만 남았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좀만 참아요. 결혼만 하면 자가 아픈 모든 죄가 다 치워줄게요. 5화에서 공격은 공격으로 지키는 거예요. 라던 그 희주가 이제는 이한대군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본인이 치워주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직후에 이한대군이 던진 한마디가 정말 짠하더라고요. 나 운전 좋아해. 나는 것 같잖아. 뛰는 것도 안 되고 자전거도 안 되는데 운전은 해도 되거든.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평생 휘고 누르고 참는 데만 익숙했던 사람의 가장 솔직한 한 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6화의 또 다른 명장면 요트 데이트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그 유명한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그 장면을 이한대군과 희주가 멋진 키스로 마무리해 주는데요. 정말 설렘 폭발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7화 예고편을 보면 키스 후에 희주는 이걸 분위기에 취해서 한 거라고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한대군은 정확하게 못 박죠. 분위기에 취해서 한 거 아니고 후배님이라 산 거라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갖고 싶어도 참는 게 익숙한데 이번엔 잘 안 되네. 이한대군이 희주를 좋아하는 마음이 부쩍 커졌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미 결혼할 대상이니 더 이상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고 이상할 이유도 없는 관계가 된 거죠. 오히려 희주가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 너무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6화에서 잊지 못할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민정우 수석인데요. 5화에서 오빤 5년짜리잖아 라는 말로 매몰차게 거절당했음에도 6화에서는 희주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약속해 다신 거짓말하지 않기로. 그럼 난 계속 네 편이야. 사랑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도우려 하게 되는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7화 예고를 보면 데뷔마마가 민수석을 포섭하려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과연 민수석은 끝까지 희주의 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7화 예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7화에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폭발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데뷔마마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흐름입니다. 6화에서 유언을 고치셨습니까? 라는 한 방을 맞은 데뷔마마. 그냥 넘어갈 뿐이 절대 아니죠. 7화 예고를 보면 데뷔마마가 민정우 수석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분명 포섭 시도인데요. 민수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이한대군을 고립시키려는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이한대군과 민수석이 어릴 때부터 쌓아온 우정에 진짜 균열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희주에게 다가올 위협입니다. 5화에서 희주의 차에 손댄 정비사가 죽었다는 단서가 있었죠. 그리고 데뷔마마는 이미 성희주가 대군의 약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6화에서는 직접적인 공격이 없었지만 7화부터는 본격적으로 희주를 향한 음모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희주의 오빠가 정비사 사망의 진실을 추적하다가 더 이상한 정황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희주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한대군의 본격 반격입니다. 더는 휘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가 드디어 자기 패를 꺼내들 시간이 온 겁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가설이 있는데요. 이한대군이 그동안 모든 걸 알면서도 참아온 이유, 그리고 하필 지금 반격을 시작하는 이유, 어쩌면 희주의 등장 자체가 그 트리거가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3화에서 희주가 왜 저랑 결혼해요? 라고 물었을 때 이한대군이 했던 세 번째 이유 기억하시나요? 내가 왕위에 오르고 싶다고 하면 후배님은 날 이해하겠지. 이 대사가 6화의 모든 장면들과 맞물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짚고 갈 떡밥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희주의 아버지 성태국 회장이 처음으로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궁에 희주의 편을 심어주려고 움직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워했던 게 아니라 태주와 그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두 번째, 이한대군의 보좌관과 희주의 비서 사이에 새로운 케미가 시작됐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보좌관님이 꽃수저인 비서님에게 관심을 드러내는데요.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이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6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한대군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7화. 정말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